운명의 모래시계 7화. 선재의 조심스러운 접근. 일부 나경의 충격적인 확인. 새벽, 나경의 화장실. 나경이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어요.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정말이야. 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나경이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거울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야겠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2부 진영의 불안한 아침 식탁. 진영은 민주의 차가운 태도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민주가 영찬의 도시락을 싸며 냉정하게 답했어요. 요즘 뭔가 사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뭐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20년이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민주의 말에 진영이 움찔했어요. 그때 진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경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나경 오빠, 오늘 꼭 만나야 돼. 무조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이지? 진영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부 선재의 자연스러운 등장. 오후, 민주가 영찬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선재가 나타났어요. 민주씨, 선재씨, 여기서 뵀네요. 민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찬아. 우와, 선재 아저씨다. 영찬이가 뛰어가 선재에게 안겼어요. 우리 영찬이 며칠 새 많이 컸네. 선재가 영찬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남자와 이렇게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이라도. 선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영찬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부 가족 같은 저녁 시간.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영찬아,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 선재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축구요. 아저씨도 축구 좋아해요? 응, 아저씨도 어렸을 때 축구 많이 했어. 선재가 웃으며 답했어요. 민주는 선재와 영찬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영찬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을까? 엄마, 선재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영찬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주에게 말했어요. 그래? 왜? 뭔가 편하네요. 아빠처럼. 영찬의 말에 민주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런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내 자식도 같이 느끼는 걸까? 오부 민주가 느끼는 기시감. 영찬이 정말 좋은 아이네요. 선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요즘 아이 아빠가 바빠서 외로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놀아줄게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도 영찬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선재의 말투와 눈빛에서 민주는 또다시 익숙함을 느꼈어요. 선재씨,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왜요? 그냥 처음 본 것 같지 않아서요. 선재는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연이 있는 사이라면. 인연이요? 네. 좋은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선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부 다급한 나경. 사무실. 나경은 진영의 자리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진영이 아직 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팀장님, 진영 선배님, 오늘 외근 많으세요? 나경이 물었어요. 네, 오전부터 계속 일정 있으셨고 방금 막 들어오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경은 곧장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진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진영 선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경이 작게,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시계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미팅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선배,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미안, 오늘은 안 돼. 오후 내내 회의 잡혀 있어. 진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나경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점심시간. 진영이 외부 미팅을 위해 나가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나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진짜 얘기해야 한다고. 나경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진영이 깜짝 놀라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서 말할 수 없어. 나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영은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좋아. 오늘 저녁 8시. 회사 근처. 파르나스 호텔 로비에서 보자. 알았어. 이따 봐. 7부 임신 고백. 호텔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 나경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이렇게 급해? 오빠, 나. 나경이 말을 망설였어요. 뭐야? 말해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 얘기 안 할 거야? 나경아, 그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정말로.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는 없어. 이제 정말 한계야. 8부 세 사람의 산책. 저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민주와 선재, 그리고 영찬은 나란히 걷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잠깐 걷자며 나선 산책이었지만 민주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어요. 엄마, 저기 연못이에요. 오리 있다. 영찬이 들뜬 목소리로 먼저 뛰어갔어요. 민주가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요즘엔 아이 웃는 걸 보기 쉽지 않았는데 오랜만이에요. 선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민주 씨가 웃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바람만이 스쳤죠. 민주 씨. 선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네. 저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게 먹고 대화했네요. 그 순간 영찬이 두 사람 쪽으로 다시 뛰어왔어요. 아저씨, 저기 오리 엄청 많아요. 엄마도 빨리 와요. 그리고 선재의 손을 잡아 끌며 해맑게 말했어요. 아저씨랑 있으면 좋아요. 엄마도 요즘 잘 안 웃었는데 오늘은 웃고 그게 그냥 좋아요. 선재와 민주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민주는 아이를 바라보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래, 아저씨랑 있으면 좋아? 민주가 조용히 물었어요. 응. 따뜻하고 그냥 좋아요. 영찬은 대답하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더니 다시 연못 쪽으로 달려갔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조용히 머물다 선재가 입을 열었어요. 영찬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네요. 민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앞에선 괜찮은 척했는데 결국 다 들켰나 봐요. 잠시 시선을 떨구던 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선재 씨가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에요. 선재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연못 위의 물결이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어요. 구부 나경의 마지막 카드. 호텔에서 진영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나경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방법? 무슨 방법? 몇 달째 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 나경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할게. 뭘? 자기 와이프한테 직접 말할 거야. 모든 걸.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경아,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데?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잖아. 제발. 조금만 더는 없어. 나경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10부 충격적인 고백. 진영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이야. 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라고? 나 임신했어. 5주 됐대.
진영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어제 확인했어. 나경이 초음파 사진을 진영에게 건넸어요. 오빠,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나와 우리 아이 아니면. 진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줄게. 나경아. 일주일 안에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11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민주와 영찬이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오랜만에 기분 좋았어. 선재 아저씨 덕분이네요. 영찬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가 봐. 민주도 오늘 하루가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영이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다녀왔어. 민주가 인사했지만 진영은 반응이 없었어요. 진영씨? 아, 다녀왔구나. 진영이 마치 혼이 빠진 듯 대답했어요. 12부 진영의 혼란. 무슨 일 있어? 민주가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진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내심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이, 나경이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민주가 진영의 이상한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뭔가 있었구나. 오늘 그 여자와 만났나? 13부 나경의 위험한 결심. 그날 밤 나경은 침대에 기대서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안에 답이 없으면. 나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가서 모든 걸 말해주겠어. 나경이 자신의 배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14부 폭탄 선언. 나경의 직접 방문. 일주일 뒤 민주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나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씨. 나경씨. 여기 왜? 민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경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여기서는 안 되고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15부 잔혹한 진실 폭로. 카페에 앉은 두 여자.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민주씨, 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경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뭘요? 진영 오빠와 저의 관계요. 민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반년 정도 만났어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민주 씨와의 관계처럼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은 그런 건조한 사이가 아니에요. 저와 진영 오빠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경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경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저 임신했어요. 오빠의 아이를.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6주 됐어요. 사진은 일주일 전 5주차 때 찍은 거예요. 나경이 초음파 사진을 민주 앞에 놓았어요. 16부 민주의 경악과 분노.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임신까지. 정말 임신한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주째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나경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민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불륜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주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나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 아이에게는 정당한 아버지가 필요해요. 17부 나경의 잔혹한 협박. 민주씨. 나경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20년이면 이제 사랑은 없고 무늬만 부부인 거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푸. 어쩜 이렇게 반응이 뻔할까? 뭐긴요 무늬만 당신 남편의 뵌 여자죠. 나경이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주는 나경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로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빠의 미래죠. 미래? 네. 진영 오빠의 미래요. 당신은 과거고요. 나경의 잔혹한 말에 민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일주일. 나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영찬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아빠는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그 증거로 내 뱃속엔 네 동생이 들어있다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물잔을 나경의 얼굴에 뿌렸어요. 하, 이런 반응도 정말 식상하네. 드라마 많이 봤나 봐요? 나경이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냅킨으로 얼굴을 닦아냈어요. 영찬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걸. 민주는 이번엔 나경의 머리 위에서 물을 부었어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머리 위로 물을 맞으면서도 나경은 민주를 표독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저는 허튼 말은 안 하는 타입이에요. 일주일이에요. 나경은 끝까지 태연하게 냅킨으로 물을 닦고 떠났어요. 민주는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아기집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를, 정말 아이를. 민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나경의 임신 발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5년 결혼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고 민주는 가장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과연 민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선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팔아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